오늘 만나보신 모델은 기아 스팅어인데요, 기존에도 저희가 스팅어를 테스트하면서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냈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면서 지금은 스팅어 마이스터라고 부르죠. 기존 2리터 엔진 대신 2.5리터 엔진을 탑재해서 기본 모델의 성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 기아 스팅어 마이스터 2.5 터보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제네시스 G70이 페이스리프트 때 대대적인 디자인 변화를 시도했었죠. 반면 스팅어는 기존 디자인 틀을 유지했습니다. 소소한 변화인데 차이를 볼까요? 헤드램프의 주간 주행 등 형태에서 차이가 납니다. 리어램프 구성도 달라졌죠. 휠 디자인에 많은 기교를 더한 것도 특징입니다. 기존 모델의 디자인은 멋지지만 내장 소재가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었죠.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넓은 면적을 가죽으로 덮고 시트에도 나파 가죽과 다금젤 장식을 더했습니다. 시장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얘기죠. 기존 8인치 인포테인먼트 모니터가 10.25인치로 확대됐습니다. 최신 사양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만큼 기아페이, 리모트 360도 뷰, 내차 위치 공유 등 새로운 기능들도 추가됐습니다. 스팅어의 공간을 볼까요? 잠시 스팅어가 들려주는 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안전사양도 잘 갖췄는데요.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제동,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차로 중앙 유지, 사각 및 후측방 경고 및 제동, 오토 하이빔 등이 있습니다. 후측방 모니터링과 같은 기능도 안전에 도움을 주는 요소죠. 앞서 보신 대로 디자인의 변화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외적으로도 정말 스팅어 매니아가 아니라면 그 차이를 찾아내기가 힘들 정도인데,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디스플레이 패널, 이 실내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커져서 마음에 드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 스팅어 2.5 터보와 함께 달려볼까요? 자, 현재처럼 가속 페달을 밟고 엔진의 힘을 끌어낼 때 조금 특징이 있다면 이 최고 출력이 나오는 그 영역대가 약간 낮은 편이죠. 현재 5,800rpm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이 RPM 자체를 매우 높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약간은 그 스포츠 지향 엔진이라기보다는 그 일상 영역에서 많이 좀 타협한 그런 흔적을 보여주는데, 스팅어의 성격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은 아쉬운 영역이 될 수 있겠는데요. 지금도 이제 자동 모드에 있을 때는 대략적으로 6000rpm을 전후해서 변속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엔진의 스펙 2.5리터 터보를 베이스로 최고 출력 304마력, 최대 토크 43kg/를 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현대 소나타 N9과 사실 같은 그런 배기량을 갖고 있죠. 하지만
이 마력 부분에서는 스팅어가 조금 더 높습니다. 뭐 제네시스도 그렇지만요. 전용 구동 모델이었던 소나타 N9, 아무래도 이제 구동 방식 특성상 디튠이 필요했었고, 현재는 출력을 원만하게 끌어낼 수 있는 후륜 기반의 시스템이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 만큼 어떤 엔진의 수치적 부분에서는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자, 변속기는 8단이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숙성이 되어서인지 만족감을 충분히 부르고 있고, 차량의 성격에 맞춰서 반응하는 시간도 제법 빠른 편입니다. 현재는 이제 스포츠 모드에 있기 때문에 그 각 단을 넘어갈 때 살짝이나마 박진감 있는 느낌을 주고 있고, 파워트레인 자체의 특성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진이 조금 평이한 그런 이제 성향을 갖긴 했지만, 그래도 2.0 배기량과 비교를 한다면 그 격차가 상당히 커졌죠. 또한 그런 부분들은 발진 가속 성능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스팅어 2.5 마이스터 과연 어떤 가속 성능을 보여줬는지 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6.45초 정도가 나왔고, 테스트가 반복되더라도 최장으로 늘어져도 0.1초 이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능을 꾸준하게 이어간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 되겠죠. 물론 이제 한여름이 됐을 때는 테스트 반복에 따라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긴 하지만, 최근 모델들은 이 냉각계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능 편차에 대해서 크게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2리터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 격차 자체가 큰 편은 아닌데요. 물론 스팅어 2.0과 비교를 한다면 스팅어 2.0이 과거에 이제 한 8초 정도의 성능을 냈었는데, 그것과 비교를 하면 수치적인 그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다만 이 근처에 있는 유사한 세그먼트의 차량과 비교를 한다면 다른 차량들도 역시 이제 6초대까지는 들어와 있는 상황인 만큼 2.5 터보에 걸맞은 그런 가속이 좀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참고로 현대 기아차의 시승차는 대부분 다 이제 일반유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향후에 이 연료 특성, 옥탄가가 오른다면 조금 더 나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또 이 타이어 자체가 4계절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데, 발진 가속을 할 때 초반 부분에 약간의 후륜 쪽에 약간의 미끌림이 있었던 만큼 서머 타이어가 들어간다면 이런 부분마저도 줄어들겠죠. 때문에 현재 저희가 보여드린 그 수치보다 약간이나마 빨라진 수치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셔도 됩니다. 참고로 현재 사양은 AWD가 장착되어 있는 만큼 발진 가속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스펙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스팅어를 논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주행 감각인데요. 서스펜션 자체도 조금은 하드한 편입니다. 때문에 승차감 부분에서는 약간의 손실을 보고 있지만, 차량 성격과 비춰서 바라본다면 그래도 타협할 정도의 승차감이고, 다른 것보다 주행 감각 자체가 좋습니다. 자, 차체 길이도 사실 짧다고 보기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단단한 서스펜션을 매칭을 시켰고, 이런 경우 특정 쇼크가 들어왔을 때 그 진동이 조금은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생각보다 견고한 그런 차체 느낌을 줘서 상당히 좋은데요. 그리고 핸들링 역시도 좋은 편입니다. 스티어링 기어비도 조금은 짧은 편이라 스티어링의 조작량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또한 이제 운전자에게 전달되는 그런 피드백 부분에서도 충분한 전달 능력을 갖고 있는 만큼, 이거 사실 다른 차들보다 이것을 정말 현대기아차의 남양연구소에서 이 정도까지 만들었나 하고 얘기할 정도로 만족감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이제 이 스티어링 휠이 센터 쪽으로 복원하려는 힘이 약간 강하다 보니까 특정 조건에서 조금은 풀어도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사실 이거는 차에 익숙해지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아닌 만큼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연구소 측면에서는 이런 것까지도 조금 조작성 부분에서 네, 너무 저항이 큰 것 역시도 이제 운전을 할 때 조금은 불편한 요소가 되는 만큼 향후에는 이런 부분마저도 튜닝을 해주면 좋겠네요. 기아 스팅어. 자, 코너링 때 특성, 뭐 기본적으로는 언더스티어를 지향하게 되는데, 그래도 후륜 구동 특유의 그런 감각을 네, 상황에 따라서 맛볼 수가 있습니다. 리어 쪽으로 살짝 밀어줄 때, 특히 이제 가속대 이 구동 시스템이 보여주는 그런 탄력성도 좋은 편이고, 코너링 때도 후륜차와 달리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는 그 시간 자체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만큼 코너링 부분에서도 안정적이면서 빠른 주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데요. 자, 여기에 서스펜션 특성, 뭐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 댐핑의 어떤 그 댐퍼의 움직임 자체가 긴 편은 아니죠. 때문에 감각적으로 한층 더 날카로운, 뭐 수입산 모델과 비교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보다 좀 특화된 그런 성능을 보여줘서 좋습니다. 자, 같은 연구소에서 나온 제네시스 G70과 비교를 한다면 스포티한 감성 측면에서는 스팅어가 더 월등합니다. 자, 현대 소나타, 기아 K5, 뭐 현재 차와는 무관하지만 이 두 대를 놓고 봤을 때 K5가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스포티해 보이죠. 어떤 감각적인 부분에서도 이 K5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인데, 승차감에서는 약간 아쉬움이 있지만 네, 그런 기아차만의 좀 특징적인 부분, 뭐 전반적으로 보이는 것만큼 이 갖출 것들도 스포티하게 잘 갖춰놓은 만큼 이 분위기 자체와 어울리는 이런 셋업들이 참 좋네요. 시장에서 제네시스 G70과 비교를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제네시스 G70은 어느 정도 뭐 스포티한 그런 맛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컴포트한 측면을 조금 더 강하게 드러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급 브랜드에서 나온 상품이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좀 가미가 됐겠죠. 때문에 좀 더 젊은 운전자가 재미나게 운전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스팅어가 더 낫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만 여성 운전자들 또한 가족용 차로 쓰기에는 제네시스 쪽이 좀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에는 기아 스팅어 제동 성능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아쉽게도 현재 모델에는 4계절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동거리가 이제 38.7m 정도를 최단으로 보여줬는데, 그래도 제동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부분에서는 칭찬을 할 수 있는 것이, 뭐 사실 4계절 타이어인데도 뭐 어느 정도 잘 버텨주는 능력을 보였거든요. 때문에 제동 편차 자체는 1m 내외 크지 않은 편입니다. 네, 이런 부분은 다양한 주행 조건, 특히 스포티한 주행을 할 때 제동 시스템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제네시스와 달리는 그런 맛을 잘 살려놓은 모델인 만큼 이 패드 자체가 조금은 MVH 쪽에 좀 신경 쓴 그런 흔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쉽게는 이제 뭐 소음 부분에 조금 더 이제 신경 쓴 모습인데, 네, 스팅어 정도라면 사실 소비자군도 나눠지는 만큼 조금 더 성능 쪽을 겨냥한 그런 패드의 셋업을 하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그래도 제동 시스템 어지간한 차 비교를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스펙이고, 현재는 브렘보 제품이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 ABS에 대한 부분, 예전에 이제 G70 때도 그렇지만 스팅어도 특정 조건에서 ABS가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차들, 같은 조건에서 이제 다른 차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더라도 이 ABS가 작동했다가 그 다음 이제 멈춰야 되는 그 시점이 좀 길게 유지가 되거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세부적인 튜닝을 통해서, ABS가 너무 오래 잡고 있다는 얘기는 제동거리에서도 손해를 본다는 얘기가 되는데, 특히 스포티한 조건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한 불리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만큼 네, 이런 세부적인 완성도까지도 높여준다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에 대한 부분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이 스팅어에 장착된 것은 미쉐린의 4계절 타이어죠. 뭐 사이즈 자체는 무난합니다. 전륜에 225mm, 후륜에 이제 255mm를 사용하는데, 균형적인 측면
어떤 주행 안전성 이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현재 코너링 퍼포먼스 자체가 높지 않습니다. 앞서 이제 제동에서도 조금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차의 성격과는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옵션으로 이제 택할 수 있는 서머 타이어를 택하셔서 진짜 스팅어가 갖고 있는 본질적 가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물론 이제 스타일 하나만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에게 타이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급 모델과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이 코너링 퍼포먼스 자체는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상태라면 소나타 N9에도 밀릴 수 있을 정도니까요. 자, 때문에 이 차, 특히 다이나믹하게 탈 수 있는 차, 그런 차들이 사실 국산차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나름대로의 가성비를 가져가는 것이 스팅어인데, 자, 본질적인 부분, 타이어 끝에서 성능은 만들어집니다. 이런 점을 잊지 말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가격적인 부분, 자, 이 스팅어 2.5의 경우는 예전보다 성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덕분에 앞서 보신 대로 가속 성능도 개선이 되었죠. 때문에 4천만원 초반 옵션을 어느 정도 가져가서 중반 요 내에서 구입을 하신다면 정말 가성비 좋은 그런 스팅어를 만나실 수 있고, 하지만 이제 그 이상으로 가격이 높아지면 사실 애매해집니다. 자, 기아는 대중 브랜드죠. 반면 제네시스는 고급 브랜드죠. 그룹 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모델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 가격 격차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물론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 스팅어에 대한 어떤 그 신경 쓴 흔적들, 이런 것들을 다시금 가치로 환산한다면 충분하지만 시장에선 브랜드 역시도 중요한데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가격을 제시를 해주면 스팅어에 대한 어떤 소비자들의 이 관심 또한 이런 것들이 판매에 연결되는 만큼 기아차가 가격 정책을 조금 잘할 필요는 있겠네요. 물론 원가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그 마진에 있어서는 제네시스가 당연히 더 많긴 하겠지만 기아 입장에서는 현재 스팅어 별로 인기 없거든요. 잘 만들어 놓고 안 팔리는 이런 차로 가기보다는 조금 더 박리담의 컨셉이라고 할까요?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이윤도 중요하겠지만 스팅어는 기아의 이미지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인 만큼 기아차가 어떤 가격 정책에 있어서도 조금 더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소음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아이들에서는 의외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서머 타이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수치를 놓고 본다면 서머 타이어보다도 약간 높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제 조금 예상을 해본다면 이 패턴이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소음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제 특히 특정 조건,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80km대 영역에서 약간의 공명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물론 이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사실 이제 사계절 타이어와 서머 타이어, 당연히 서머가 시끄러운데 그것과 비교를 하더라도 차이가 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때문에 이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도 서머로 접근을 하시더라도 큰 불만은 나오지 않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이어 빼고는 다 마음에 드는 그런 스팅어네요. 네, 오늘 만난 기아 스팅어, 예나 지금이나 정말 잘 만들어진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차의 성격상 모든 소비자분들께 권해드리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가령 소나타 N9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가격은 당연히 스팅어가 비싸지만 그 비싼 가격 정도는 충분하게 보여주고 있는 만큼 또한 구동 방식에서 오는 그런 특성을 아무리 잘 만들어진 전륜구동 차라고 해도 쉽게 따라오지 못하거든요. 때문에 이 어떤 달리기의 본질,
그리고 감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그런 소비자분들이라면 기아 스팅어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두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운드 시스템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뭐 아주 좋다고 사실은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균형감 있는 그런 음질을 들려주는 것이 이 렉시콘의 장점인데, 다만 이 차의 어떤 그 오너가 되실 분들의 그런 점들을 좀 예측을 해본다면 베이스가 살짝 약한 느낌이 있거든요. 뭐 출력적인 부분에서는 무난한데 향후에 그런 점까지도 튜닝을 해준다면 전체적인 그런 완성도가 높은 스팅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국산차 가운데 가장 감각적인 부분을 잘 살린, 네, 정말 스포츠 세단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은 기아 스팅어를 만나봤습니다. 성능은 3.3이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2.5만 해도 일상과 더불어 스포티한 주행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네요.